네, 어제는 초, 중, 고등학교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했습니다. 근데 개학을 맞아서 겨우 이제서야 교과서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네요. 왜 교과서를 이렇게 늦게 받게 되는 걸까요? 어,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고진광 공동대표입니다. 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요. 교과서를 이렇게 늦게 받는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예, 예. 그 뭐 교과서라는 걸 미리 좀 받아봐야 뭐 어떤 내용인지도 보고 이렇게 좀 훑어보고 그럴 텐데요. 예, 예. 일단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예.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리 좀 보게 하고 미리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과 출판사들의 그 잘못된 어른들의 잘못으로 온 현실이죠. 네. 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제 이 어린 학습권 침해.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요. 예. 보통 왜 새학기 교과서를 우리가 서점에서도 팔고 그래서 서점 가서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개별 판매가 안 된다면서요? 예, 안 되는 이유가 이젠 가격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어허. 왜냐하면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이미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음. 지난번 대비해서 가격이 아직 교육부하고 출판사하고 서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고등학교. 가격이 왜 정해지지 않은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참 분노가 있으는데요. 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네. 이주 교육부 장관이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자율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참고서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예? 음.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도 높이고 뭐 하고 이러는 제도적 하면서 자율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했어요. 그게 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예? 음. 음.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요? 결국은 이중으로 음. 그거 될 수밖에.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출판사들이 네. 많이 파는 출판사나 적게 파는 출판사 이익을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 A사가 100만 원어치 팔으면 여기 10만 원 팔았어도 다음 이익 배당은 똑같이 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저 교과서를 똑같이 잘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율화를 주면서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 그 네. 대신 참고서 없는 교과서 만들겠다는 게 지난 정권의 공약으로 해놓고 네. 오히려 가격만 근 200% 이상 올려놓고 학부모를 힘들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교과서 내용은 질은 좀 좋아졌나요? 그 이전보다? 아, 이제 겉으로는 좋아진 것 같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음. 그냥 표지만 바꾸고 아하. 껍데기만 바꾸고 또 예. 뭐 교과서 선정하는데 선생님들과 서로 그 리베트 싸움도 나고 예? 예. 뭐 이런 아주 학부모가 보기에는 안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서 네.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음. 문제가 많죠.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최종 가격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뭐 이제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뭐 그 이 방송에 적절치 않으면 칼을 빼서 네. 자기가 무슨 정책을 내서 하신다고 해놓고 예? 음. 빨리 현실적으로 해야지 예? 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줘야 되겠죠. 당장 오늘부터 수업을 하는데 예? 네.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가격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음. 출판사하고 정부가 빨리 협상해서 네. 현실화 시켜야죠. 근데 교과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예. 이렇게 교과서 값이 많이 올랐나요? 갑자기? 예, 아까 말씀드린 지난 정권의 자율화다, 음. 참고서 없는 교과서다 하면서 음. 자율화해서 내용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음. 이제 자율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2, 3천 하던 것이 네. 지금 벌써 10,000원 단위가 넘습니다. 어. 그래서 73.2%뭐 심지어는 140%까지 올라서 예? 음. 이게 아무리 물가 대비해도 100% 이상 올리는 게 말이나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격에 인상한 만큼 변화도 없으면서 예? 가격만 매년 올리도록 만들어놨죠 정부가. 네. 근데 지금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는 지난 물가 대비 정도만 해라. 음. 그리고 자기네는 물가 대비를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보는데 현실적인 출판사들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게 네. 사실은
교과서보다는 참고서 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교과서를 무료로 주고 고등학교는 주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낸 정부 돈으로 하니까 통제를 안 받잖아요. 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음. 그런 손들에 의해서 음. 이렇게 가격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출판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업계가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업계가 어렵고 왜냐면 예. 이게 전에 똑같이 팔아도 이익을 남았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선택에 자기네가 안 되면 그만큼 덜 팔리잖아요. 네. 뭐 이런 것을 다 갖다가 학부모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출판사마다 그 교과서의 참고서도 만든다면서요? 그럼 만들죠. 결국은 그 참고서 가격을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참고서 가격은 꽤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교과서보다는 참고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창출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신학기 부담. 굉장히 비죠. 신학기 되면 학부모 허리 휘는 게 교복 있죠, 참고서 있죠, 스마트폰, 폰 있죠. 전수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안 사주. 이건 공교육을 하면서 당연히 학교를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학부모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신학기에는 교육에. 네. 필수 조건으로 사라고 하면서 가격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올리도록 해놓은 이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죠.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때 왜 교과서 물려쓰기 운동 있지 않았습니까? 예, 했죠. 선배가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떤가 이 실천이 잘 안 되죠,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과서는 우리 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뭐냐면 아이들의 창의성과 뭐 그런 거를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답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뭘 자꾸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교과서에 너 이거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기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교과서 안에. 또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물려줄 수기는 하겠지만 창의력이나 뭐 한데 물려받아 보면 전 선배들이 다 써놓은 글씨에 애가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그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안 되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교과서도 못 물려주게 하느라고. 근데 제가 그 미국에 특파원 할 시절에 미국의 그 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교과서를 본 적이 있어요.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 우선 책이 그 표지가 굉장히 그 하드보드라고 그러니까 딱딱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렁물렁한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표지를 이렇게 넘기니까 거기에 한 5년 동안에 쓴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몇 년도에 누가 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째 쓰는 거예요. 이 받은 학생은. 근데 그 책이 깨끗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과서 물려쓰기 운동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실천이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그 창의력이다 뭐다 한다면서 그 난에다가 교과서에서 쓰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공란. 교과서 내용 보면 별로 내용도 없습니다. 뭐 색깔만 그 칼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난이 자 너 뭐를 생각해봐. 답을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 답을 요구를 하다 보면 내가 쓰고 났는데 다음 애가 창의력을 개발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업술과 이런 부분에 좀 깊게 아까 말씀해 주신 특파원을 보셨을 때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 그때 조금 문제가 되면 다시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뭐 저 정부가 사서 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건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 세금 퍼져두면서 업자도 다 교과서들 그 덕분에 덕보고 아껴 쓰기를 해야죠. 아껴 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결국은 정부 정책에서 매년 정권 바뀌면 그러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도 지난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이번 교과서를 계기로 학부모들의 참 교과서만 해도 지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느냐면 선생님들끼리 뭐 그냥 서로 납품 업체들하고 리베이트 사건이라든지 또 그 뭐 교과서 이렇게 교과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추천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들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운영위원들이 봐가지고 그 뭐 용지도 빼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구속된 사건도 있고, 예? 예. 뭐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데서 그대로 학교가 그걸 모르고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나라 교육의 교육자나 학교나 관계자가 정말 학부모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아까 말씀했듯이 학부모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냥 신학기 되면 사야 되니까 예. 모든 게 이게 잘못됐죠. 자, 지금 뭐 이 교과서 값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교과서 물러서기 운동도 잘 안 되고 있고. 예. 자, 이 문제가 심각한데 교과서 문제 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좀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학사모에서 최근에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기 되면 학부모들 가슴이 무너지고 꽁찡 뛰는 교육부의 업장이 무너진다. 네. 예? 예. 그리고 이 교과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등록금, 교과서, 교복, 참고서, 문제집 그리고 수능 교과서에 EBS 문제집을 또 안 사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네. 그럼 학원비, 교육비, 유치원비 갈수록 이렇게 되는 교육 현실에 저희들 학부모단체는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교과서 현실화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럴 거를 이미 2, 3년 전에 예고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주호 장관은 아이 참 저거 그 참고서 없는 교과서 만든다고 덜렁해갖고 자유를 해놔갖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는데 네. 이제는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와 또 이제 참고서 업체들과 네. 학부모들이 서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네. 이게 좀 현실화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관리 감독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이루게 하면서 학부모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부의 경감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이런 걸 하나 제안했습니다. 네. 교육비 현실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지금이라도 정부, 출판사, 학부모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모니터 이런 것을 우선 설치해서 법과 제도적인 거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출판사와 학부모 간의 모임 네. 여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고진광 공동대표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